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양산 시점이 임박해지면서 로봇의 하드웨어나 성능만큼 부각받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수십, 수백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일사불란하게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OS, 즉 운영체제인데요. 머지않아 이 시스템을 통해 공장 하나, 물류센터 하나가 통째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의 OS를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어디일까요? 삼성, LG, 현대도 아닌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휴머노이드 운영체제 시장의 39% 점유라는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가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처럼 네이버도 로봇의 운영체제를 장악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로봇 하드웨어 기업들은 국내에도 너무 많지만 이 로봇 OS를 다루는 회사는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제외하고는 정말 몇 개 없는데요. 그런데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미국 기업인데다 비상장 기업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네이버의 인수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휴머노이드 로봇 OS 대박 추천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볼 텐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AI 관련주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이슈로 주가 탄력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의외죠? 자, 그래서 오늘 네이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핵심 로봇 기업 추천드리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 네이버도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 볼 만 하거든요. 먼저 이 네이버의 주가 흐름을 파악해 볼 텐데 역사적인 모멘텀을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경에요. 이 메타버스, 네이버의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월봉 차트를 보시면 역사적인 전고점 46만원대까지 대폭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간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바로 이때 당시에 하정우 AI 미래계획 수석이 내정이 되면서 네이버 출신 인사가 대한민국 AI 수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네이버가 앞으로 AI 관련으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엄청난 기대감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쏘버린 AI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쏘버린 AI라는 게 국가 주도적인 자주적인 AI를 말하거든요. 우리들이 아직까지는 이 챗 GPT라던가 미국산 AI를 대부분 쓰지만 이걸 국가 주도적으로 자립하자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네이버의 클로바 X라던가 LG의 엑사원 같은 게 있습니다. 이때 가장 선두에 설 수 있는 건 삼성, LG, SK를 제치고 이 네이버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급등세는 9월 25일경이었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지금은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이때만 해도 네이버가 이 두나무를 인수하면서 강한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부터 해서 하정우 미래계획 수석, 쏘버린 AI,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슈까지 총 3번의 강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 로봇 관련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쏘버린 AI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이 네이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휴머노이드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실내 배달 로봇 루키라던가 양팔 로봇 엠비덱스 정도만 보여줬었는데 드디어 인간형 이 휴머노이드 로봇 미니로이드를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슬쩍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머리통이 없잖아요. 브레인리스라고 해서 머리가 없는 형태의 로봇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던가 현대차의 보스톤 다이내믹스 같이 대중들한테 시원하게 보여준 건 아직 아무것도 없고 머리통도 없기 때문에 이 로봇 하드웨어 기술 자체는 네이버한테 별 기대가 되지는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때요? 요즘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미국이랑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비하면 많이 허접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네이버에 기대하는 건 이런 하드웨어 기술력이 절대 아니죠. 제가 앞서 인트로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로봇 플랫폼 OS입니다.
네이버는 로봇 관련으로 계속 조용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이 피지컬 AI를 준비해왔고 이제 도입할 준비를 완전히 끝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호재성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전 세계 로보틱스 시장의 39%를 차지할 것이다. 이게 물론 본인들 목표치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근사치까지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엔비디아의 GPU에 이어 이 피지컬 AI R&D에만 1조 원을 더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 휴머노이드, 미니노이드라는 로봇을 MIT와 공동 개발해서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에 따른 오늘의 네이버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투자 그리고 인수가 유력한 기술력 있는 오늘의 대박주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고 LG전자가 로보티즈에 투자하면서 피지컬 AI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 네이버 역시 현장형 피지컬 AI의 통합기업 그리고 플랫폼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기술 인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이버의 피지컬 AI는 왜 중요한지 또 어떤 종목이 향후에 이 급등세가 나올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이 개념부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AI의 종류에는 피지컬과 디지털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챗 GPT 같은 이런 챗봇들이 디지털 AI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디지털 AI의 대표 챗 GPT 인구당 사용률이 전 세계 1위라고 해요. 엄청난 관심도죠. 미국의 챗 GPT부터 해서 클로드, 퍼플렉시티, 코파일럿 같은 게 있고 네이버는 이 클로바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형 인공지능들은요, 인간들의 이 두뇌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피지컬 AI는 뭘까요? 이건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 실제 물리 세계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이에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표적이고요. 자율주행차라던가 드론 그리고 공장에서 쓰는 AI 로봇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장 규모가 10년 뒤에 기존의 6경 정도로 예측이 됐었는데 여기에 2경을 더 올려서 8경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자, 그렇다면 네이버는요, 이 피지컬과 디지털 중 어떤 포지션에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과 유사한데요. 인공지능 기반 운영체제 플랫폼 기업 포지션입니다. 이게 뭔 어려운 말이냐? 기본적으로 디지털 AI 기업이지만 단순히 챗 GPT 같은 디지털 AI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까지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기업이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기존에 칩만 팔던 기업이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고 구글은 네이버와 가장 유사합니다. 지도부터 해서 유튜브, 안드로이드 같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AI와 실제 세계를 연결시키는데 가장 유리하고요. 아마존 역시 강점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같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피지컬 AI를 기술적으로 분류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 이 제조 기업들, 대표적으로 보스톤 다이내믹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얘네들은 로봇의 바디와 센서, 액추에이터, 모터 같은 이 실제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데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얘네들은 몸통과 근육은 있지만 이 두뇌는 타사의 상당 부분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통합형이에요. 기술적으로 이 하드웨어 업체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겠죠. 왜냐? 몸통도 만들면서 그 위에 이 뇌도 얹어줄 수 있으니까요. 이 테슬라와 피규어 AI가 현 시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받는 휴머노이드의 대표 두 기업입니다. 옵티머스랑 피규어 AI의 이 헬릭스 로봇을 보면 로봇이 스스로 의사결정도 하고 피드백을 셀프로 하면서 진화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계점은 명백히 있습니다. 여전히 이 두 기업들은 자기네들 기업의 자사 제품들 자체 생태계에 갇혀있는 구조예요. 지금의 애플 제품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플랫폼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네이버와 엔비디아, 구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얘네들은요, 한 기업이 모든 걸 다 커버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 소프트웨어만 삼성에 제공하지 휴대폰을 직접 만들어서 팔지는 않잖아요. 물론 하고 싶어도 이 하드웨어 자체를 정복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만 팔아먹어도 수익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AI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운영체제라던가 데이터, 개발 환경 같은 것만 제공하면요, 전 세계 수많은 로봇 기업들, 그런 플랫폼 위에 올라타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서 이게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검색과 블로그 플랫폼은 네이버, 그리고 메신저 생태계는 카카오, 배달 시장은 배달의 민족, 쇼핑은 쿠팡, 그리고 금융은 토스가 있겠죠. 이런 플랫폼을 선점한 기업은요, 어떤 강점이 있느냐? 시장 전체의 데이터와 이 트래픽을 통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네트워크 효과로 사용자가 늘수록 가치가 커지고요. 또 시장 전체를 통제하면서 경쟁사들의 진입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수익의 지속성과 이 확장성이 생기면서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장에서의 강력한 지배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와 구글, 엔비디아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네이버는요, 이 구글이랑 엔비디아 중에 어디랑 더 가까울까요? 이 구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는 로봇에 탑재되는 이 GPU, 두뇌 칩을 공급합니다. 여기에 아이작이라는 플랫폼을 깔아서 로봇이 현실 세계에 투입되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를 제공하는데요. 자, 반면에 이 구글은 AI가 세계를 인식하고 명령을 이해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역시 이 구글처럼 AI가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자체, 이 지도랑 데이터, 그리고 운영체제인 OS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그 핵심 기술 중 첫 번째로 아크라는 게 있는데요. AI 로봇 클라우드의 약자예요. 쉽게 말해서 이 로봇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인데, 각각의 로봇이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판단과 명령이 이 클라우드 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 네이버의 자율주행 로봇 루키2가 이 층을 이동하거나 사람을 인식할 때 그 모든 판단은 로봇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아크라고 하는 중앙 통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크는 이 수천 대의 로봇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마치 집단 지능을 가진 것처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얼라이크, 이거는 AI 비전 인식 엔진인데요. 사람의 눈처럼 세상을 보고 인식하고 학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이에요. 이 얼라이크는 AI가 실제 사물을 인식하고 그 물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앞서 보신 아크가 로봇의 두뇌라면 이 얼라이크는요, 로봇의 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기술이 결합이 되면 AI는 실제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완전한 피지컬 AI 생태계가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이 많아서 줄이려고 해도 내용이 조금 되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피지컬 AI에서의 경쟁력은 바로 이거예요. 얼라이크로 먼저 관찰을 하고 이거를 아크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와 이 클로바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요, 이 XDM으로 피드백을 하고 개선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건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의 로보티즈보다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네이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데, 삼성이나 LG, 카카오 같은 타 기업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이거예요. AI 시대의 진짜 경쟁은 기술보다도요, 곧 정보거든요. 얼마나 데이터를 많이 그리고 정확하고 빠르게 확보하느냐, 이게 곧 기업의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저부터도 어떤 가게의 정보라던가 이 지도, 내비게이션은 전부 네이버만 쓰거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이 공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얼라이크 기술을 통해서 이 시각 데이터, 검색이라든지 쇼핑 데이터를 통해서 행동 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와 아크 시스템으로 이 운영 데이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네이버에서 돌고 도는 건데요. 이거는 국내에서는 구글조차 하기가 힘듭니다. 오로지 네이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최대 강점이 이 정보의 수집에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몇 년간 숨죽이고 있던 네이버가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GPU에 1조 원 이상 태우면서 OS 시장 39% 이상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로봇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로봇 기업의 지분 투자에 이 인수까지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다들 아시는 삼성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아예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버렸고, LG는 이 로보티즈의 로보스타, 그리고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까지 투자가 들어갔고요. 현대차는 보스톤 다이내믹스, 그리고 SK는 유일 로보틱스까지 다들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삼성, LG, 현대에서 보셨다시피 네이버 역시 자체적인 기술력만으로는 명백히 한계점도 있는데요. AI의 운영체제나 클라우드 기술은 완벽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도달했지만, 실제 물리세계에 적용 가능한 이 현장 적용과 통합 제어, 그리고 산업 확장 속도에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결국 네이버가 피지컬 AI 세계에서 넥스트 스텝으로 가기 위해선 이 기술력 있는 로봇 AI 기업과의 이 협력 혹은 인수가 필수인데요. 특히 네이버가 강점을 가진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운영체제, 이 OS 기술력이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외부에 있는 기술과 컴바인을 시킨다면 이 AI, 로봇, 데이터를 한 번에 통합할 수 있는 완벽한 피지컬 AI의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에 따른 네이버의 이 투자 인수가 유력한 대박 추천주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코스피가 5,500을 향해서 말 그대로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오늘만 해도 상한가 종목 20개 이상 나오면서 너도 나도 수익 파티 중인데, 여기서 소외되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치우고 있는데 개미들의 비투는 30조를 돌파했습니다. 현 정부 정책에 국민연금,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밀어올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번 2월 달에는 우리가 단기적인 이 하락장에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최소한으로 잃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게 매일 오전 이 개장 전에 급등이 유력한 종목 100% 무료로 딱 3가지 종목 선별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유튜버들이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수익이 나는 곳이 어딘지, 누가 실력이 있고 진짜 백이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곳처럼 돈 받고 운영하는 리딩방이 절대 아니고요. 제 채널 발전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입장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메신저 보시면 오늘 날짜 2월 4일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클릭도 되고 스크롤에 이모티콘 클릭까지 전부 되는 실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간대가 보이는데 오전 8시 27분, 36분, 37분 누구나 매매할 수 있도록 개장 전에 이렇게 넉넉한 시간대에 미리 보내드렸어요. 그 중에서 특히나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가 부각을 받으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1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영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오늘 시가에는 움직임이 없었지만 고점 15%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저번 주말 올려드렸던 전고체 배터리 추천주 관련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박 추천주 첫 번째 종목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 이 원료를 담당하는 핵심 기업이 바로 이 이수 스페셜티예요. 전고체의 핵심인 이 황화 리튬에서 역대 최초인 매출 1조 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이번 달 초급등세가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10만 원 선을 돌파했는데 제 개인 자, 이렇게 3일 전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관련 탑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매매하신 분들은 수익 다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는 저전력 메모리 팹리스 기업이에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완성도 더 안 높여도 되니까 공급 일정을 좀 당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나와 있죠. 테스트고 나발이고 지금 HBM 수급이 극도로 타이트하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반도체 슈퍼사이클인데 이런 이슈가 나오면요, 1차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관련주들, 거기에 반도체 설계부터 장비, 재료, 부품주들까지 동반 리레이팅이 나오죠. 그래서 제주반도체 보시면 오늘장 시가 2%대 빠지면서 시작했지만 12% 상승이 나오면서 최대 13%가량의 수익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이슈도 이슈지만 차트적으로 어때요? 1월부터 이전 대비 6배 넘는 그런 폭발적인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밀어 올렸다가 잠깐 눌리면서 이 노란색 20선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제주반도체는 꼭 관심 종목에 추가해 두시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의 주인공 선익시스템이에요. 상한가 나온 종목인데 이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던 이 급등주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이라 텔레그램으로도 추가로 보내드린 거예요. 선익시스템은 이 OLED 증착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증착기라는 게 디스플레이 장비 중에서는 가장 기술 장벽이 높은 분야예요. 이번에 이 OLED 증착기 이 중국 수주 물량이 매출에 찍히면서 영업이익을 역대 최고 1,000억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시가 7%대 띄우면서 출발해서 상한가에 안착해서 약 22%의 당일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저런 거 볼 필요 없이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이 세 종목 안에서만 매수 매도하면 충분히 이 정도의 수익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제주반도체 14%,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15%, 선익시스템 22%까지 오늘 추천 나간 종목 3가지 모두 100% 확률로 급등주 추천에 성공했습니다. 100만원씩만 매수했다고 하면 오늘 하루에 51만원의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가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주식들 어떻게 매일 잡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종목들은 이미 일봉을 들여다보면 매집의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재료와 이슈가 확실하고 연속성도 자리가 잡힌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이 따라서 매매해보시고 제가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과 여기에 관점도 같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높은 확률로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에는 조정 국면이 한번 찾아올 텐데 장세 무관하게 매일매일 안정적으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번 영상으로 선착순 200분만 딱 받겠습니다.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제가 고정해둔 댓글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여기 링크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마감되면 링크가 삭제가 되니까 링크가 보이는 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100%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의 추가 투자 혹은 인수가 유력한 오늘의 대박 첫 번째 추천주 바로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요, 기사 헤드라인 보시다시피 이 네이버가 이미 투자한 그런 기업이에요. 네이버 산하의 D2SF라고 하는 그런 테크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VC에서 상장 전에 이미 2019년부터 직접 투자가 들어갔었죠. 클로봇이 현재 시총이 9천억대긴 한데요. 이 정도는 아직 네이버가 건드리기에 괜찮은 사이즈예요. 작년 10월에 상장해서 주가가 3배 조금 넘게 갔는데 로보티즈 같은 종목은 20배 가고 했잖아요. 클로봇은 기술력이라던가 재료에 비해 이 주가 상승이 아직은 덜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네이버의 아크 기술력과 이 AI 로봇 클라우드와 직접 연동이 바로 가능한 그런 현장 제어 기술을 이 클로봇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가 신경망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클로봇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 실내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관제 솔루션 상용화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거거든요. 물류센터라던가 병원, 호텔, 공사 현장까지 어디서든 이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술의 핵심 개념 두 가지가 카멜레온과 크롬스예요. 이 카멜레온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몸색을 바꾸잖아요. 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도 로봇 환경 적응형 인공지능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로봇, 예를 들어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같이 각기 다른 로봇들의 AI 제어 코드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쉽게 말하면 한번 학습이 된 로봇의 행동 패턴을 다르게 생긴 로봇에서도 즉시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게 엔비디아의 이 GPU 연산 칩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엔비디아 GPU에 1조 이상을 태우겠다고 했을 때 가장 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이 클로봇과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 운용비 절감 파트너 목적으로서 최소 추가 투자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술 이 크롬스라고 하는 게 통합 관제 플랫폼, 말 그대로 관제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대의 로봇이 동시에 작동할 때 이 크롬스는 클라우드상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해서 로봇 간의 충돌 그리고 작업 우선순위를 모두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대의 로봇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휘본부에서 모든 로봇의 위치, 속도, 그리고 작업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호텔에서 한 로봇이 음식 배달을 마치면 다른 층의 로봇이 바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서 그렇게 연동시키는 집단 지능의 중심이 바로 이 크롬스입니다. 기존 네이버의 아크 플랫폼에 추가적으로 클로봇의 이 두 가지 기술이 결합이 되면요,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그제서야 완전한 이 피지컬 AI 시스템이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클로봇은 현재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국내 유일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이라던가 서비스 로봇 시장 이 모두에서 검증된 이 기술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클로봇은 네이버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이 생산 설비가 필요가 없죠. 하드웨어 중심의 전통 로봇 기업보다 더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에 로켓을 달 수 있는 게 네이버 로봇 프로젝트의 최중요 밸류체인 기업에 포함이 돼서 네이버의 휴머노이드 로봇 미니로이드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파트너사로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유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의 현대차, 보스톤 다이내믹스, 엔비디아까지 피지컬 AI 시대에 있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이 플랫폼 기업으로 이 클로봇을 오늘의 대박 추천주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는 바로 얼마 전에 신규 상장한 이 노타입니다. 최근 단기적인 폭락장에서도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7배가 뛰면서 주가가 단숨에 5, 6만원대 주식이 됐는데요. 이 노타는 아직 한참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클로봇이랑 마찬가지로 이 네이버의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았었는데 네이버뿐만 아니라 삼성, LG, 카카오한테도 받았어요. 이 노타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 기술력에 있는데요. 이 기술이 뭐냐?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각각의 우리가 쓰는 각각의 갤럭시 휴대폰 단말기에서 직접 이 인공지능 연산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의 검색이라든지 광고, 클라우드, 로봇 같은 전방위적인 사업 영역에 이 노타의 온디바이스 AI 기술만 한 스푼 얻는다면 즉각적인
사업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AI 두뇌를 더 가볍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노타의 온디바이스 AI가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최근에 빅테크 기업 간의 이 AI 기술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잖아요.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가 애플의 엔지니어 한 명 빼가는데 3천억 가까이 태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팀이 아니고 개인 한 사람을 빼가는데 저 정도 금액을 배팅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덩치가 더 커지기 전에 분명히 이 노타는요, 삼성이건 LG건 카카오건 노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장 궁합이 좋고 즉각적인 시너지도 날 이 네이버가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노타가 내세우고 있는 기술 중에 이 엣지 AI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게 도시 교통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이 데이터를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로 곳곳에 이 카메라에 센서에 이 신호등에 자동차까지 이 각각의 기기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도시형 피지컬 AI 시스템인데요. 보통 이런 교통 인공지능은 모든 데이터를 이 중앙 서버로 보내서 분석한 다음에 다시 신호를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런 방식은 흔하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근데 노타의 이 엣지 AI 기술은 좀 다릅니다. 온 디바이스 AI라고 했잖아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낼 필요 없이 각 장치 내부에 이 카메라, 신호등, 그리고 유도블럭, 자동차의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서 자체적으로 즉각 판단과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로 이렇게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있으면요, 이 유도블럭부터 전광판, 신호등까지 1초가 안 되는 시간에 안전 사인이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네이버의 피지컬 AI에 컴바인 되면 폭발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요. 노타는 이미 이 대전시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국방부 산업부의 실시간 위험 감지 프로젝트 같은 정부와 지자체 사업에도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클로봇과 마찬가지로 네이버가 GPU에 1조 이상 공격적으로 배팅할 경우 노타의 이런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얹으면 기술적 시너지와 원가 절감으로 네이버는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네이버의 피지컬 AI 관련 대박 추천주로 첫 번째 클로봇, 두 번째로 노타를 추천드렸는데요. 이 클로봇은 잘 나가다가 살짝은 아픈 이 조정을 맡고 있고, 노타는 신규 상장주라 이건 뭐 사도 되는 건지 어쩐지 고민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각 종목별 이 매수 매도, 타이밍 공략 포인트,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예상 수급 구간, 또 향후 급등 구간 진입 시그널까지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필요하신 구독자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이 구글 설문 링크 확인하시고 참여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끝으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요즘 시장 상황은 어떤지 큰 흐름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 기념 무료 이벤트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유해드렸던 이 90% 적중률의 급등주 검색기를 선착순으로 300분께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건데요. 지난 1월달 주요 종목 상승률을 보면 뉴로메카 2배 이상, 휴림로봇도 55%, 현대약품, 우리기술 10%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검색기는 철저하게 이 데이터 중심으로 장 초반에 수천 개 종목 중에서 급등이 가장 확실한 몇 가지 종목만 포착해서 띄워줍니다. 적중률은 90%가 넘어가는데요. 언제 매도하느냐의 이슈만 있을 뿐이지 열의 9은 전부 급등은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검색식처럼 조건 만족이 되면 매수 단가를 띄워주는 방식인데 컴퓨터나 휴대폰 그리고 증권사도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보시면 바로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여기 뭐라고 써있죠? 급등주 종목 포착 검색식이에요. 이게 키움증권 기준 포착 화면인데 다른 증권사들도 따로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 없이 동일한 화면으로 동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조건 만족 시간, 이게 매수 타점이고 종목명, 현재 가격, 이게 매수 가격이겠죠.
오늘 포착된 종목 중에 제가 이번 주에 영상으로도 추천드렸던 로봇 종목 2개가 보입니다. 뉴로메카랑 휴림 로봇인데, 자, 이렇게 제 채널 주식 홈런왕에 이번 주에 올라간 영상을 보면 넘어서서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액추에이터를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초경량 하모니 타입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핵심 부품 공급 유력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현재 기업인 이 HD 현대중공업의 우선 용정 로봇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번 CES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모멘텀으로 이 협동 로봇 액추에이터 대장주로 뉴로메카를 추천드렸던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급등에는 삼성 자산운용의 지분 투자가 들어가면서 급등세가 나온 건데요. 악어레일제 폭등하면서 벌써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휴림 로봇 내용 한번 보면 대장주는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이건데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 이 로봇을 대신 투입해본 경험이 있는가? 휴림 로봇은 방사능과 폭발물 환경에 특화된 로봇 기업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요즘 현대차에 묻혀서 조금 잠잠한 이 두산 로봇 관련 급등주로 추천드린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500조가 넘어가는 이 원전 해체 관련 로봇으로 반드시 주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휴림 로봇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이번 주 내내 급등세가 나오면서 55%가량 수익권이에요. 구독자분들은 영상으로 보고 매수했어도 되고, 기존에 검색기 사용하신 분들은 이 검색식에 뜬 매수 추천 가격 보고 들어갔어도 됐죠. 그럼 제일 위에 이 우리 기술로 이 검색식 적용 방법 하나만 보면서 수익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조건 만족 시간이 10시 48분이고요. 현재 가격 4,150원으로 잡혀 있죠. 분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면 1월 16일 10시 48분 시가로 4,150원 포착이 된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이후에 약 10분 뒤부터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최고가 4,950원대까지 매수가 대비해서 19%가량의 당일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몇 번 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종목이 포착되면 이 현재 가격 기준으로 이런저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이 검색식을 주요 무기로 쓰시던 보조 도구로 쓰시건 성공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매일매일 정신없이 이 종목 저 종목 주워 담지 마시고 이 검색기에 걸려드는 몇 개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빠질 수는 있어도 급등 확률은 90%가 나오니까 과욕 부리지 말고 10% 구간대에서 매도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튜브 시스템상 제가 이 파일을 따로 올리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댓글창을 눌러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필수 기재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해 드릴 거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신규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이 구독은 눌러주시고 구독자라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기재해 뒀으니까 안심하시고 이 검색기대로 매매 진행해 보시고요. 모두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는 만큼 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